네, 자 잠시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이 되는 대로 잠시 후 현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상황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좀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또 12월 15일 대중국 관세 부과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긴장감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함께 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증거가 분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현재 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부터 살펴주시죠. 일단 뭐 지난 새벽 뉴욕 증시는 사실 미중 협상 어떤 불확실성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미국의 중국산 추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게 오는 15일인 만큼 좀 긴장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외신에서 1단계 합의보다는 관세 부과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경계심이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외신의 어떤 불안하다는 보도에 백악관 측이 긍정적이라고 선을 그은 것을 볼 때 이 시장 분위기는 또다시 전환 국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1차 합의는 아니더라도 이 관세 부과 연기에 방점이 찍히는 만큼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향후 증시에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일단 최악의 상황은 좀 모면한 듯해서 증시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국 OECD 선행지수가 또 29개월 만에 반등한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오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지난 2017년 5월 이후 29개월 만에 또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인데 네. 그 전문가들은 상승폭은 좀 낮지만 그 지난 9월 지표와 비교해서 세부 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세를 보였고 또 통계청 선행 종합지수도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 바닥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은 변수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일단은 좀 대형주 투자 전략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다가 우리 시장이 또 가장 주목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코의 상장인데요. 원래는 11일이 상장 예정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뭐 네.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 세부 일정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아람코에 투자를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얼마나 유출될지가 관건인데요. 이 앞서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런 공포감이 좀 확산된 바가 있는데 아람코가 10일 전에 만일에 상장을 하게 되면 아람코가 절차상 이번 달 내에 MSCI EM 지수에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데요. 일단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2,200억 원 규모의 규모로 영향이 좀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MSCI 리밸런싱과 비교해도 규모가 좀 상당히 작은 데다가 이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면서 파급 효과도 좀 적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좀 나올 만한데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 대해서는 전망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뭐 연말에 어떤 공매도 청산을 위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쇼커버링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배당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매수 거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동안 집중해서 사들인 선물은 팔겠지만 이 고배당 위주로 현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미중 간의 협상을 좀 주목하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인들을 짚어봤고요. 남아있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네.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 협상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FOMC 결과를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내년 통화 정책 기조를 엿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른 변수로는 10일에 영국에서는 총선이 진행이 됩니다. 이 영국의 그 브렉시트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보리스 존슨 총리 측의 보수당의 안정적인 과반 확보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반대당이 되면 브렉시트가 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또다시 오리무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 취임 이후 첫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정책 변화 등이 있을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말이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저희가 주목할 변동성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요인과 변수들 체크를 해봤고요.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